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이번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서울과 영남 지역, 강원도 그리고 세종을 제외한 충청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흔히 TK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가장 크게 벌리며 압승해 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은 비좌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정권을 탈환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는 75.14%, 경북에서 72.76%를 얻었습니다. 반면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1.6%와 23.8%를 얻어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얻은 이 같은 표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얻은 대략 83% 안팎의 득표율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표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띕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좌파 정당과 맞서온 핵심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당일 투표는 물론이고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거소 선상 투표할 것 없이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현지 대사관 등에서 투표하는 재외 국민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긴 대구 경북 지역이 많다는 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면 좌파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지역이고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분위기를 다른 지역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머리로 그리고 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도 물론 좌파 성향의 사람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페이스북 친구 등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대구 경북 출신 인사들이 이번 대선에서 재외 국민투표를 한 소감 같은 것을 올려놓은 글을 보더라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정권 연장과 이재명 정권 출범 저지 쪽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공식 개표상의 재외국민투표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참고로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투표는 가장 뒤쪽 부분에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이 상당히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표 과정에서 처음에 사전투표를 먼저 하면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다가 대체로 전체 개표율이 50%좀 넘어간 밤 12시 반쯤 해서 비슷해지다가 그리고 그 시간쯤 본투표가 본격적으로 개표되면서 역전돼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면서 점점 표차를 벌려나가는데 마지막에 재외국민투표 쪽에 개표함이 열리면서 다시 표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가 중앙선관위의 개표 통계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재외국민투표를 한번 정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대구 경북 지역의 재외국민투표 두 후보 간 득표율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이재명 57%, 윤석열 39%, 서구에서는 이재명 55%, 윤석열 41%, 남구에서는 이재명 55%, 윤석열 42%, 북구에서는 이재명 49%, 윤석열 47%, 그리고 달서구에서 이재명 51%, 윤석열 43%, 달성군에서는 이재명 55%, 윤석열 41%로 무려 대구의 8개 구 중에서 6개 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8개 구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재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선 곳은 중구 49% 윤석열, 이재명 47%, 그리고 수성구가 윤석열 51%, 이재명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서 전체로 윤석열 후보는 75.14%,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21.6%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투표에서는 8개 구 중에 6개 구에서 이재명이 앞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상당수 구에서 57대 39, 55대 41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많이 앞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를 아는 저로서는 이건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그렇게 보입니다. 더구나 다른 지금 모든 형태의 투표가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모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 교포들만 이재명을 좋아한다? 그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살고 또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보다 애국자가 더 많아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경북 지역의 주요 시군 몇 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주시의 경우, 물론 여기도 당연히 당일 투표,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거소 선상 투표할 것 없이 모두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데입니다. 예를 들어 거소 선상 투표 같은 경우 보더라도 윤석열 408표, 이재명 132표, 그러니까 3배 이상이죠. 그 일반적인 수치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재외국민투표는 이재명 280표, 윤석열 242표, 이재명이 이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포항 한번 보십시다. 포항은 남구와 북구로 두 군데를 한번 보는데, 포항 남구의 경우 거소선상 투표는 윤석열 219, 이재명 61, 그리고 관외사전 투표만 하더라도 윤석열 1398표, 이재명 4354표, 모두 당연히 더블 스코어 이상이죠. 대구 경북지의 경우. 그런데 재외국민투표는 여러분, 이재명 198표, 윤석열 111표로 이재명이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출신 외국 나가서 투표한 분들은 전부 좌파로 다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럼 포항시 북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역시 가령 거소선상 투표 같은 경우 윤석열 379표, 이재명 95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관외사전 투표도 윤석열 13,576표, 이재명 5,896표인가요? 그리고 전체 합계도 윤석열 13만 458표, 이재명 4만 5,053표 이런데, 재외국민투표는 이재명 263표, 윤석열 214표. 여기도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또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죠. 전체 합계에서 윤석열 17만 3,950표, 이재명 6만 7,054표, 거소선상투표에서 윤석열 346표, 이재명 109표인데 관외사전투표만 이재명 256표, 윤석열 231표. 또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자, 안동은 어떨까요? 안동도 전체 합계에서 윤석열 7만 1,881표, 이재명 3만 870표로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그런데 재외국민투표는 이재명 167표, 윤석열 98표, 거의 이재명이 더블 스코어에 가까이 앞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합계에서는 윤석열 12만 8,158표, 이재명 4만 267표입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는 이재명 255표, 윤석열 193표. 그러니까 지금 경북 지역 주요 시들, 그러니까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 경산시 이런 데서 재외국민투표는 모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8개 구 중에서 무려 6개 구, 6개 구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득표율은 대구의 경우 윤석열 75.14%, 이재명 21.6%,
경북의 경우 윤석열 72.76%, 이재명 23.8%입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 재외국민투표 이 통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만약 광주나 전라남북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국내 당일 투표나 사전투표, 관내외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83%, 약 83대 13 안팎으로 이겼는데 재외국민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대부분 이긴 것으로 나와 있다면 이걸 과연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구 경북 지역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호남과 반대 측면에서 부산 경남보다는 훨씬 더 좌파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영남 지역 중에서도 그런 곳이 바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출신 유권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이런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정권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좌파 세력, 좌파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일정 부분 공산화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켜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재외국민투표 이 개표 결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함부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송하는 것들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비교적 분명한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예단해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편입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데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그런 저널리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뭔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개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간한 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최근 출간한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남정호 칼럼니스트는 참고로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남시욱 언론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언론인이기도 하고 이 책의 출발이 된 건 2019년 6월 중앙일보에 남정호 당시 논설위원이 썼던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이른바 외유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지적한 그런 칼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명해진 거는 그에 대해서 이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김정숙 씨가 몹시 아팠던지 중앙일보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대변인이 나서서 길길이 막 날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정호 논설위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언론중재위 그리고 법원 소송까지 가서 사실상 남정호 논설위원이 이겼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로 취재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넣어서 쭉 그 과정을 쓴 책인데 읽어보니까 아주 책도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김정숙 씨는 그 칼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됐을 걸 쓸데없이 정정보도 요구하고 소송하고 함으로써 이 책이 나오면서 나중에 두고두고 아마 김정숙 씨는 부끄러운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될 책입니다. 상당히 가독성이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 칼럼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남정호 논설위원의 칼럼이 나오고 청와대가 그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구하면서 남정호 위원을 공격하고 그럴 때 제가 페이스북에 남정호 논설위원을 지지하는 그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참고로 당시 그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럼까지 시비 거는 문재인 청와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6월 11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이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북구 순방에서 절경인 피오르를 방문하는 일정과 관련해 해외 유람 오해 없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그동안 해외 순방 때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등 유명 관광지 방문이 유독 잦았던 점도 상기시켰다. 이 칼럼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자 중앙일보 남정호 칼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현 정권의 박수부대인 일부 언론도 청와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보도 양상을 드러냈다. 남미원의 칼럼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갖고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서는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알맹이 없는 잦은 외유와 관련해 이 칼럼보다 훨씬 심한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를 비판하는 듯한 칼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고도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라고 주장할 것인가? 러시아 3대 유력 민간신문사들은 10일 러시아 푸틴 정부의 언론 통제 항의에 일면과 사설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새 신문 편집국장이 회동한 뒤 언론 자유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일면 톱 제목은 우리가 이반 골루노프였다였고 공동사설은 이반 골루노프가 체포된 것은 그의 정부 비판적 기사 때문이라며 그를 체포한 경찰부터 다시 조사하라는 내용이었다. 남정호 위원의 칼럼에 대해 은근히 청와대를 편드는 듯한 상당수 언론의 뒤틀린 보도를 보면서 요즘 한국 언론은 러시아 언론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상은 2019년 6월 12일에 제 페이스북에 썼던 글입니다.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남정호 논설위원의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란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